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교 박쌤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정시 국민대편입니다.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내일 모레가 수능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보지 말고 끄고 마지막까지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수능 이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시험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온 결과 가지고 꼭 누적 백분위대로만 대학 가는 건 아니니까 그 속에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대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국민대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한결대, 안양대 뭐 이런 데 먼저 볼까 했었는데 누가 리플에 자꾸 자, 주요 변경사항을 먼저 볼게요.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신설되는 학과들이 있죠. 근데 이제 신설인데 보면 기존에 경영학부에서 빅데이터 경영 통계전공 페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감원되면서 여기 뭐 신설되는 거 생겼고요. 소프트웨어 융합도 이렇게 신설됐지만 소프트웨어 학부에서 인원이 감원되면서 뭐 신설이 됐네요. 어찌됐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신설되는 학과는 항상 득이 될 수도 있고요. 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판단을 좀 신중히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수학 영역 수능 반영하는 게 인문계는 문과는 이제 바뀐 게 없고요. 인문계열은 그대로 가네요. 수학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연계는 뭐 신설되는 학과가 있었고요. 반영 비율에서 인문계는 바뀐 게 없습니다. 인문계는 바뀐 게 없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미지정이었어요. 미지정이란 거는 뭐 가형, 나형 다 수리 가형, 수리 나형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단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10% 가산점을 줬었는데요. 올해는 이거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연계열은. 그래서 확통은 응시 못하고요. 확통은 못하고 미적이나 기하, 기하 학생들만 응시가 가능하되 단 가산점은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네요. 가산점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합격하는 학생들의 어떤 수학 점수 대가 작년 기준 비교했을 때 좀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가산점이 없으면 낮아지는 것도 있을 거고 수학 점수 잘 받는 애들도 있을 거고 기존 미적이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고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어찌됐든 수리 나형 확통은 올해 들어올 수 없다. 그런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인원 배치에 관련된 부분들이 쭉 나오는 거고 그다음 살펴봐야 될 거는 군별 인원이죠. 군 배치가 어떻게 되나 보시면 이거는 그냥 군 배치는 말로 설명할게요. 군 배치. 군 배치는 뭐 어문계열은 인문계열에서 보통 이제 하위권을 담당하죠. 학과 서열에서. 근데 이제 다군에 배치돼 있고요. 그 행정, 정치, 외교, 사회는 나군. 러시아, 유라시아는 나군이 있네요. 오호. 일본 학과도 나군에 있고요. 그러니까 어문 계열인데도 이쪽하고 간하고 그러니까 나 다군으로 좀 어문 계열에서 좀 분리가 됐어요. 물론 이제 사회과학대학으로 러시아 유라시아 학과나 일본 학과는 이제 사회과학으로 가고 어문은 아닌데 학생들이 이제 원서 접수를 할 때 분류할 때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이제 원서를 접수하게 돼요.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가구는 뭐 미디어 인기 미디어하고 교육학과가 가군에 있고요. 법학은 다군에 있고 경상대학 계열이 이제 나군에 있네요. 경영대학은 가군에 있고. 자, 보시면 보실게요. 그 원서 접수할 때 아예 좀 대놓고 말씀 좀 드릴까요? 경영대학에서 이제 가다군에 있는데 그 묶어서 보셔야 될게요. 이게 경영정보, 재무금융회계, 뭐 회계학 전공 이런 거라던가 경제, 국제통상 이 보통 한 섹터로 보세요. 그 원서 접수할 때 어디를 넣을까에 대해서 이거를 함께 고려해요. 학생들이. 빅데이터 융합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 다군에 있으니까 이건 KMU도 다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간하군을 묶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위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 그런 거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 뭐 자연 계열에서도 가다군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이과 계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나군하고 가군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국민대는 자동차가 굉장히 인기죠. 국민대 하면 자동차가 이제 1순위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가나군에 포진돼 있고, 이쪽 다군에는 약간 좀 인기 순위에서 좀 낮은 산림이나 나노, 뭐 물리 같은 경우에도 다군에 있네요. 가군에 있고요. 뭐 이제 쭉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봐야 될 게 반영 비율이 나오겠죠, 아마도. 반영 비율. 어디 있을까요? 디자인. 여기 있습니다. 보통 가나군이 동일해요. 여기 가나군이 보통 동일하니까 반영 비율 인문계 문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3번 반영 비율 볼게요. 네, 반영 비율을 보는데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국어 300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30, 20, 20, 30% 반영한다는 거죠. 탐구 두 과목이고. 근데 보시면 국어 30, 수학 20, 영 20, 탐구 30. 탐구 비중이 높아요. 탐구 탐평인데 국민대가 탐구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자연계열 보시면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은 참고로 미적분만 반영이 됩니다. 국어 20, 수 30, 영 20, 과탐 30. 이거 그렇죠.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만 해당이 되고요. 미적, 기하.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반영 비율을 눈여겨보셔야 될게요. 탐구가 높아요. 일단 첫 번째. 이 국민대하고 숭실대 비교해볼까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비슷한 라인으로 보는 대학이 숭실대죠. 이게 올해 숭실대 거예요. 너무너무. 어디 갔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탐구 비율 높음. 숭실대하고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20%인데 여긴 30%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어는 비율이 30, 20이었는데 국민대는 숭실대는 35, 25죠. 그리고 그러니까 탐구의 비율을 수학과 국어 더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원서를 접수할 때 어떤 학생들이 국민대를 가고 어떤 학생들이 숭실대를 넣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생각해 보시면 인문계열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수학에서. 통 넣는 학생들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국민대를 좋아할까요? 숭실대를 좋아할까요? 수학 반영 25%인 학교를 좋아할까요? 국민대 수학 20%인 학교를 좋아할까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경상계열입니다. 경상계열. 경상계열이요. 그냥 인문이랑 똑같아요. 동일. 숭실이랑 비교해보면 돼요. 이것도. 숭실과 비교하면 다르다. 이것 역시 다릅니다. 그죠? 그냥 인문계 전체로 돼 있고 자연계 전체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만 돼 있지만 인문계열에서도 숭실되는 경상계열 자체의 수학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교차 지원 같은 거 생각을 해봤을 때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선호하는 학교는요. 아무래도 국민대보다는 숭실대 경상계열이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올해 일단 이거는 근데 까봐야 알아요. 까봐야 아는데 이 표현이 너무 저렴하네. 까봐야 하는데 올해 수학에서 자연계열이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하죠. 이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교차 지원. 제일 하고 싶은 데가 어딜까요? 1순위. 1순위 학과. 경상계열 아닐까요? 경상계열 한다 그러면 자연계 아이들이 들어올 학교는 어디로 보세요? 국민대로 보세요? 숭실대로 보세요? 숭실대 아닐까요? 그러면 뭐 보통 2순위라고 하긴 좀 그렇고 2순위 뭐 이렇게 보면 뭐 사회나 뭐 이런 뭐 행정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겠죠. 2순위 뭐. 근데 최하 순위는 어딜 것 같으세요? 제일 싫어하는 기피학과는 어문계열이죠. 어문계열. 어문계열은 그렇게 교차율 많이 안 들어올 거예요.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국민대하고 숭실대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면 올해 국민대 특징이 굉장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세 번째 또 볼 게 뭐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영어 봐요. 이건 대놓고 하나 해볼까요?
4번. 영어 등급. 네, 영어 등급을 보시면, 제가 숭실대 작년 그 지원한 거, 대학 어디가에 나왔던가? 그 학교 자료에 있던가? 보시면은, 그 지원한 학생들의 그 합격자들의 그 영어 등급 평균 비율이 나오는데, 숭실대가 대충 한 1.67등급 정도? 6등급, 7등급 이 정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숭실대는 영어를 보시면 등급 간 차이가 굉장히 크죠. 200, 6점, 194, 4등급 170, 1등급하고 4등급의 차이가요, 무려 27점 차이가 나요. 국민대는요, 10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등급하고 4등급. 1등급에서 2등급 2점, 2등급에서 3등급은 또 3점, 3등급에서 4등급 5점, 4등급에서 5등급 또 5점, 5점, 5점. 5등, 이게 차이가 3등급에서 4등급 할 때 5점. 보통 학교들이 확 급간이 벌어지는 데 비해서 국민대는 굉장히 작죠. 숭실대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죠. 그러니까 국민대는 또 어떤 학생들이 올까요? 등급 간 비율 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말로 내가 영어 한 3등급, 4등급 맞았다. 극단적으로 5등급 맞았다고 쳐볼게요. 5등급 맞았다. 숭실대는 애초에 지원 불가능하겠죠. 4, 5등급 맞았다. 그러면 하지만 이 학생들도 다른 과목 점수가 높다면, 타 과목 점수가 높다면 국민대 고려해보지 않을까요? 그럼 이런 학생들이 올해는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내가 수능 성적 보시고 분석해보고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볼 거 없는 것 같은데. 입결 볼까요? 예, 입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꼴은 2020 학년 2020하고 2021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거였지? 제가 이거 대학 어디가 자료고요? 찾아는 났는데 2021 학년도 전형 결과고 이건 2020이겠네. 자, 입결을 비교해 볼게요. 일단은 먼저 볼게 재작년 거를 먼저 보고요. 작년 게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죠. 국민대 정도 되는 학교면 이제 간하고 묶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구는 좀 따로 보는 편이에요. 간하고 묶어서 보면은 이게 참고로 재작년 겁니다. 재작년 거 보면 재작년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령 인구의 차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학들 점수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걸 감안을 하시고요.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점수대가 보통 높은 학교는 90을 넘어가고요. 100분위가 평균이 이게 70% 컷이죠. 70% 컷입니다. 10명이 붙었다면 7등의 성적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90을 좀 넘어가고 90에 조금 모자르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디어가 광고 뭐 이쪽은 원래 인기니까 여기 그렇다 쳐도 교육 89였고 교육이 생각만큼 안 높네. 자, 아까 제가 경상 계열하고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경영이랑 빅데이터 경영 정보, 재무, 회계 이거 다 묶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라인이. 그러면 경영이 90이었고 빅데이터 경영 통계 91, 경영 정보 90, 재무 금융 89, 회계학 90. 여기 이제 자연이니까. 그리고 아까 경제학과하고 국제통상까지도 묶어서 보셔야죠. 90, 89.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백분위가 경영, 경상계열 뭐 이렇게 이쪽 볼 때 보통 90%에서 좀 더 높거나 낮거나 이 정도 순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0 근처에서 얘기가 돼야 돼요. 90 근처에서 얘기가 돼야 되고 그러면 경영, 경상 쪽 계열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 90 기준으로 살짝 위아래. 보통 이 정도의 점수대가 형성이 됐었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영 이쪽 기준으로 봤었는데 이게 2020이었어요. 그러면 2021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좀 더 떨어졌죠. 회계가 좀 많이 낮아졌고 경영도 88 경영정보학부보다 더 낮네? 잠시만요. 경영정보학부
보시면 경영학부가 경영정보보다는 원래 순위가 좀 더 높은 거였고, 경영학부, 경영정보학부, 그 다음 경제를 좀 볼까요? 경제는 어떻게 나왔나? 경제, 90. 경영정보, 경제가 다 90 라인이었는데, 그랬는데, 경영이 좀 더 떨어졌네요. 88까지 떨어졌네. 89, 87, 87. 3개가.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에는 보통 90, 89에 묶여 있었다면, 올해는 좀 폭이 벌어졌어요. 90부터 87, 90부터 87까지 폭이 좀 벌어지죠. 폭이 벌어졌는데, 이 중에서 항상 저는 기준으로 삼는 학과는 경영이에요. 경영인데, 경영이 88 라인으로 떨어졌죠. 그럼 학생들은 이제 보통 볼 때 경영학부 볼 거고, 경영정보학부 볼 거고, 그리고 또 뭘 볼까요? 경제학부 보겠죠. 경제학부. 근데 보면 이 중에서 순위가 제일 낮은 게 뭐냐면, 경제가 89에 89.5였고, 89.17이었고, 경영학부가 꼴찌네요. 경영학부가 작년에 그러면, 어쨌든 경영이 꼴찌거든요. 2021 기준으로. 그러면 보통 모집 인원도 경영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심리가요, 경영에 몰리게 돼요. 경영이 올해는 순위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럴 때 떨어지는 게 경제라던가 경제정보 같은 경우에는, 반대적으로 반대급부를 노려서 살짝 다른 학과가 약세를 보일 수 있겠죠. 그 라인에서. 그리고 그러면 폭이 벌어졌는데 87에 해당되는 게 뭐였죠? 87 쪽 라인에 해당되는 게 회계 쪽 라인이 좀 약세를 보였죠? 그러면 올해는 반대로 이게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반등하겠죠, 반등. 개인의 예측입니다. 이거 적어놔야지 또 이거.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저의 예측입니다. 그냥 저의 생각. 이러지 않을까? 틀리 말고. 이런 거예요. 내 맘대로예요, 내 맘대로. 이 타이틀이 내 맘대로예요, 내 맘대로. 이거 틀렸다고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보통은 이렇더라. 이런 거고. 그다음 또 다른 거 볼까요? 저 기계 쪽 볼게요. 재작년 겁니다. 이제 2020 학년도 건데, 기계 시스템, 뭐 건설은 그렇다 쳐도, 기계 전자 쪽 라인을 보면 87. 87 정도 나오네요. 기계 87하고. 91은 뭐야? 자동차 공학. 세네. 좀 살짝 부담스럽네. 예. 근데 어쨌든 국민은 자동차가 세긴 하니까. 근데 83이 뭐죠? 나노 소재가 83을 찍었어요. 음? 2020 보시면 기계나 전자 이런 게 87 정도를 하고 있는데 나노가 뜬금없이 83? 84도 아니야. 83. 그리고 바이오 의학이 89? 바이오 89? 이것도 너무 세죠. 식품 영양이 88. 식품 영양 88. 이게 제가 왜 적을까요? 바이오 애매한데. 근데 이제 너무 좀 세지 않나? 바이오 지웁시다. 바이오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노는 너무 낮죠. 이게 이렇게 낮을 게 아니고. 근데 식품 영양은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낮더라도 너무 낮지 않아요? 나노가? 그 식품 영양은 여러분 그 학과 인기 순위 티어로 급간을 나눌 때 식품 영양은 중위권에 중하위권으로 처지는 학과고, 기준전 상위, 항상 이과 계열에서 자연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학과잖아요. 어디 가실래요? 여기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다음에 이건 조심해야죠, 당연히. 다음에 또 있나? 가구는 그렇고, 나군. 먼저, 그래. 융합기계. 그러니까 에너지계 88, 융합전자 89, 이런 건 이해가 돼. 근데 84는 너무 뜬금없이 낮죠. 융합기계가 84예요. 이것도 너무 낮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이런 거는. 재작년 기준으로 볼 때. 나머지는 뭐, 92는 뭐야? 자동차 IT, 자동차. 이 자동차 이렇게 둘 다 높네. 보통, 보통 상위 두 개가 있으면 이게 뭐 경영 경제에서도 보면 뭐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뚝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재작년 거고 좀 볼까요? 작년에 그러면 2021학년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봅시다. 신소재공학부 84? 이게 전체적으로 낮은 거죠? 학년 인구 때문에 제가 떨어졌다 그랬죠. 기계공이 푹 떨어졌네요, 작년에. 너무 낮게 떨어졌다. 이런 건 몰라요. 기계공이 너무 낮아. 80, 혼자서 80이야. 건설 시스템보다도 낮아. 신소재보다도 낮아. 이 시스템. 올해 조심해야겠네요, 이거는. 이 시스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낮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게 나노였죠. 나노 보면 올라갔잖아요. 보세요. 그죠? 지금 보면 8384 라인이 기준이 될 것 같은데 2021 보면 기계공은 너무 낮고 보통 그 외 8384 정도 자꾸 봤을 때 나노 84까지 올라왔죠. 바이오 떨어졌네. 그래, 아까 너무 높더라. 아까 제가 썼다 지웠잖아요, 바이오. 이게 바이오. 그죠? 너무 높더라. 근데 바이오 이렇게까지, 근데 그렇다고 이건 또, 올해 2021 바이오. 78 너무 낮아.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노는 반등했죠. 아까 나노 83 너무 낮다 그랬는데, 나노 반등했고. 식품영양도, 그러면 너무 높으니까 떨어질 확률이 꽤 있지 않았을까? 식품도 떨어졌죠. 81로. 식품도 떨어졌죠. 식품은 88 되니, 나노는 83 낮으니까 올라갔고, 식품은 이거보다 너무 높단 말이에요. 떨어졌죠. 식품 하락. 그럼 어떻게 돼? 식품도. 식품도 좀 조심해야겠죠. 이것도. 올해는 조심해야 돼. 그러면 반대로. 오. 정보보안 암호 수학과는, 그리고 정보보안 수학. 이쪽 라인은 올해 살짝 약세. 예상. 조심스럽게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높죠, 또, 이거는. 너무, 자동차 공학이 확 떨어졌죠. 보통 이게 어쨌든 경영경제처럼 너무 비슷한 계열의 학과가 이렇게 두 개 있을 때는 하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걸 맞출 수는 없어요. 맞추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뭐 운도 좀 따라야 되고. 근데 어찌됐든 정보와 수학과가 공학과, 이게 뭐야, 바로. 정보보안 암호 수학과는 올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뭐 봤죠? 신소재 전자화학 재료. 재료? 신소재 재료 8호? 이것도 좀,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83. 아까 무슨 학과 얘기했었지? 융합기계. 융합기계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올라가긴 했는데, 82. 살짝 떨어졌네요. 네. 살짝 떨어졌는데, 다른 학과 대비했을 때는 갭이 많이 벌어지는 것들이 갭 확 줄이긴 했죠. 어. 80, 융합전자공학,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묶을까요? 이거 타자만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설명을. 그래서 올해 조심해야 될 게, 융합전자.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흐름을 댔습니다. 너무 좀 정신없이 썼네. 8386 나노 반등했다. 이건 결과예요. 이거대로 반등했다는 얘기고. 식품은 너무 높아서 하락해서 올해는 올라갈 것 같다. 조심해라. 융합전자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적은 거고. 정보보안은 오히려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 적었고.
다군 볼까요? 역시 자동차 IT는 높죠. 독야 청정하리라 혼자서. 이건 아, 하나군이었고요. 다군 볼게요. 다군 020. 어문계열이 있죠. 어문계열이 있는데 보시면 보통 서열 순위에서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요. 중국어가 보통 제일 낮게 나오는데 중국 관련된 정치 경제라던가 뭐 어문이라던가 어쨌든 그런데 오히려 영어 영문이 꼴찌를 했어요. 와우. 응? 꼴찌? 이건 순위가 올라가자면 순위가 올라가고 이거 올라가고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어 국문 중국 중국 관련 학과 하락 예상 이렇게 되겠죠. 영어하고 이제 국어 제가 좀 묶어서 보는 편인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법학부는 법학이 좀 높네. 응? KMU? 93.37? 헐. KMU. 이게 경상계열 쪽이라서 경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경영이랑 아까 묶여 있었죠? 아까 봤을 때. KMU. 1등인 건 맞는데 다군에서 1등 순위의 학과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은 같은데 헐, 이렇게 높나요? 아까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것보다 100분위가 이렇게까지 높나요? 지금 몇 프로예요, 이게? 이겼어. 93%? 이거는 190 했어요? 이거? 인문은 좀 다르, 건축은 좀 어쨌든 마니아가 있으니까 좀 다르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얘기가 다르지. 이것도 하락하죠, 이런 것도. 2021 볼게요. 일단 인문계열 쪽에서 봤을 때 영어 영문 올라갔죠? 영어 영문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거의 쭉 올라가고 중국어 계열이 쭉쭉 떨어져.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작년건 이게 정상이에요. 작년 거대로라면 이제 그러니까 뭐 2016에서 결국 중국 관련 학과들이 중국 학과 이름에 중국 학과 붙어 있는 중국이 들어가 있는 학과들이 다 하위권으로 하락. 이게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이렇게 정상이 되면 다음에 예측 힘들어요. 올해 좀 예측 힘들다. 근데 이런 건 있죠. 국어국문. 국어국문이 86.17? 전경이 꼴찌였고, 그 다음에 국어국문. 국어국문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올해 국어국문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반등 예상. 그리고 영어 영문 살짝 약세. 보통 국어국문이 영어 영문을 끼우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예상이고 소설입니다. 저의 소설이에요. 이거 갖고 태클 걸지 마세요. 보이세요? 압도적 꼴찌죠? KMU 압도적 꼴찌. 이게 이거보다 더 떨어졌어. KMU. 그럼 올해는 이거 무조건 치고 올라가죠, 이거는. KMU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 이거 KMU. 압도적 꼴찌. 올해 반등. 그래서 조심. 할 것. 너무 뻔히 보이지 않나요, 이거는? 타곤에서도 외에 뭐였지? 이과는 볼 게 뭐 있나? 뭐야? 전자 들어갔어도 물리학과가 91? 물리 너무 높지 않아요? 물리 1등? 아니, 이름에 전자가 들어간다고 해도 물리인데, 이건 말고는 뭐 딱히, 이런, 말이 되나? 보세요. 압도적 꼴찌 했죠, 물리학과. 압도적 꼴찌. 압도적 꼴찌. 물리 조심.
물리 꼴찌. 꼴찌. 압도적 꼴찌.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하면 안 돼. 기준으로 하면 안 돼. 성적이 이거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장난기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꼴찌할 수도 있는데 너무 꼴찌인가요? 꼴찌인가요? 그러니까 꼴찌? 압도적 자기권. 이라고 합시다. 저번에 누가 6월 모의고사라고 안 했다고 그러는데 6월이라고 했다고. 죄송해요. 어쨌든 물리 압도적 하위권이고 네, 뭐 보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자, 정리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양심적으로 도움이 됐다면. 자, 어쨌든 국민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대 넣는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숭 세다 묶어서 얘기하지만 국민대 넣는 학생들하고 숭실대 넣는 학생하고 이게 뭐 대학은 비슷하게 볼지 몰라도 올해 들어가는 그 원서 넣는 학생들의 특징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학과라 하더라도 뭐 빅데이터, 뭐 건설 이런 거에 예를 들면 그죠, 같은 이름의 학과를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서 넣죠. 나눠서 넣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 인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건축학과에 인문이 붙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순진하게 인문만 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연계열 넣는 학생들이 내 성적을 건축학과에서 100분, 누적 100분이 세워가지고 넣는 거하고 자연계열에서 누적 100분 넣는 거 둘 다 계산을 할 거라고요. 인문만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하고 원서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차 지원을 어떻게 들어올지. 물론 이제 어문 계열은 잘 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자연계열에서 어문 계열 들어오면 바보지 이거는. 그 아무리 전형을 뭐 전과를 한다고 뭐 이런 거 뭐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자기 하던 거에 맞춰서 해야죠.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인문 경영이나 빅데이터 경영이었나요? 거기에 어쨌든 거기에 경영이나 건축이나 이런 거 보면 인문, 자연 나눠서 있는 학과들 자체도 인문에 인문끼리 경쟁한다고 문과 학생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거는 올해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것까지 생각하고 원서 접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 6월 모의고사 제가 그거는 대략적으로 그냥 대략 올린 거라 그 틀리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너무 설왕설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올리려고 해요.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꼭 눌러주시고 다음엔 또 다른 대학으로 시간이 된다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게요.